자, 보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니?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로그 함수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거 fx랑 gx가 같아지냐 달라지냐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거 마지막에 우리가 종치면서 너무 급하게 끝냈었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하고 좀 이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활용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자.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거 분석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fx랑 gx란 게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로그 a에 b의 m제곱이란 게 있다면 얘는 이 m을 앞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걸 배웠었어. 기억나? 맞아? 자, 이걸 배우면서 어떤 조건이 같이 들어갔냐면 a하고 b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었지. 이거는 우리 로그 시간에 배웠던 거지? 다들 기억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의대로 생각을 한다면 요 fx랑 이 gx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기억나지? 저번 시간에 한 거.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 보자. fx라는 걸 보니까 fx라는 거는 우리가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0보다 커야 됐어. 기억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로그 2x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졌더라고. 맞지? 여기 왼쪽에 빨간색 그림 같이. 근데 우리가 gx 로그 2의 x제곱이란 걸 보니까 어때? x제곱이란 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지. 그러면 0만 아니라면 얘는 반드시 0보다 크다라고. 기억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x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진수 조건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었지. 그러기 때문에 어떤 x를 넣든지 간에 항상 0보다 컸었어. 그럼 무슨 얘기야? 우리가 왼쪽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2밖에 못 넣었잖아. 마이너스 2라는 건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였어. 기억나지? 근데 어떻게? x제곱이 되다 보니까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기억났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 G2랑 자, 여기서 얘기하는 G2라는 애와 G-2라는 게 어땠다? 결과값이 같았다 였지. 그러면은 우리가 G2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제곱이라고 해서 로그 4의 2라고 했고 얘를 바로 2라고 생각하지 않고 로그 2의 2다라고 해도 됐었지. 맞아? 그럼 얘가 로그 2의 2는 1이니까 2다라고 할 수가 있었지. 이게 저번 시간에 계속 하던 거 복습하는 거 알겠지? 중요한 얘기니까. 근데 로그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를 한번 보자면 로그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결국엔 로그 2의 4였어. 그치? 그러면 로그 2의 4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로그 2의 2로 보자라고. 이해돼? 자, 그럼 얘가 어떤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냐? 자, 2를 넣어서 2가 됐어. 그래도 유지가 됐지.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2가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니고 2가 됐다라고. 이해돼? 그러면 이 2라는 애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라고 볼 수 있겠어?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가 이 gx라고 표현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2를 앞으로 꺼내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자?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자라고. 기억나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런 것까지 얘기는 했었는데 얘는 이제 뭐 기억하고 있어도 되고 이제 방금 한 것 같이 이해하고 있어도 더 좋겠지. 다들 여기까지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나지?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너무 급하게 했어.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만 해볼게. 알겠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보자. 근데 1번 친구는 왜 안 와? 자, 보자. 오늘 할 거는 그래서 뭐냐면 화면 보이지?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제목을 줄 거냐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라고 하자.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y는 fx라는 기준이 있을 때 어떤 애들을 궁금하다? 첫 번째로 그냥 순수하게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운 애들이 있겠지. 맞아? 이런 애들과 두 번째로 동호 들어왔네. fx 전체에 절대값을 씌우면 함수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 보자는 얘기야. 이해가 됐지? 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부터 보자. 자, 절대값 x라는 거는 항상 0보다 큰 애지. 맞아? 됐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f2랑 f-2를 넣은 거에 절대값이랑 같아지는 현상이 생기지. 이해해야 돼? 그럼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같아지고 3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3 넣었을 때도 같아지겠지. 그치? 그럼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a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 자, 무슨 얘기야? 우리가 양수 쪽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면 걔가 마이너스 쪽에도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 저번 시간에 이렇게 생긴 y는 로그 2에 x한 게 있다라고 해보자. 됐어? 자, 그러면은 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y는 로그 2의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같아야 되겠지. 그리고 2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같아야 되겠지. 이 함수에다가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y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한 것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해가 돼? 그럼 이 파란색 부분만 로그 2의 x의 절대값이냐? 그게 아니고 검정색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을 합쳐서 우리는 y는 로그 2의 절대값 x라고 하자라고. 이해가 됐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예시 하나 더 들어보자. 얘까지 이해가 되면 충분할 거야. 자, 두 번째 예시인데 이번엔 기준이 되는 함수들 지수 함수도 하나 잡아볼게. 알겠지? 그러면 y는 이렇게 라고 그릴 수가 있겠지. 맞아? 됐어. 그럼 방금 한 거 같이 얘들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반 접는다면 이렇게 파란색 같은 애가 하나가 생기겠지.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궁금한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운 y는 2의 절대값 x라는 애는 이 파란색하고 검정색을 모두 그린 이 주황색 부분이냐 라고 하면은 맞을까 틀릴까?
위에 한 거대로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접었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검정색 부분을 접으면 파란색 부분이 되지. 그럼 얘네들을 합친 이 주황색 부분이 얘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 맞을까 아닐까? 이 주황색 부분일까? 아니게 되겠지, 유천이 말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자. 우리가 잠깐만 이러면 주황색 부분이 사라지지. 자 보자. 우리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제 조건이 들어갔냐면 우리는 y는 2의 절대값 x에 대해서 알고 싶어 알겠지. 그러면은 이 x에다가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결과값은 같지, 맞아? 이 결과값은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지. 그치?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든 1을 넣든 마이너스 7을 넣든 7을 넣든 다 7, 1 이런 양수값이 나오잖아. 절대값이란 것 자체가 의미가 그렇잖아. 그치? 이해돼? 무슨 얘기야? 이 함수 자체는 뭐? y는 2의 x제곱에 양의 실수 부분을 따라간다라고. 이해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작은 이 부분은 이 절대값을 씌우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얘는 어떻게? 이 그래프에서 이 양수 부분만 데칼코마니드한 이 빨간 모습이 된다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 노란색 같이 돼 있는 얘가 y는 얘라고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fx에서 f 절대값 x란 거는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다들 이해가 돼? x에다 뭘 넣든지 간에 그 f 안에 들어가는 값은 양수기 때문에 음수 부분은 그 다음부터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근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어땠어? 0보다 작은 곳이 처음부터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접은 것 같이 데칼코마니 한 것 같이 그대로 그려졌지만 지수함수나 아니면 뭐 2차 함수라든지 다양한 애들이 있겠지.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된다? 양수층만 접어 올린 게 된다라고. 다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해되면 채팅에 내라고 한 번씩 쳐줄래? 다른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f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그러면 방금 한 거의 연장선인데 사실 앞에 것도 똑같은 방법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얘를 들고 싶은 게 뭐냐? 로그 2의 x를 절대값을 씌워보자라고 해야겠지.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절대값 로그 2의 x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됐어? 자, 그럼 원래 절대값이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했어? 왼쪽에서는 방금처럼 안 했는데 오른쪽에서는 원래 하듯이 어떻게 했어? 절대값이 들어가면 걔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나눴지. 기억나? 그래서 얘는 따지고 보면 로그 2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그대로 나올 거야. 이해됐지? 근데 로그 2의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맞아. 이 지금 빨간색 부분이 0보다 큰 곳이지.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얘는 이쪽 부분이라고 설명을 할게. 이 노란색 부분은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지? 자, 근데
이 보라색 부분은 보자. 마이너스가 붙었대. 함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슨 대칭이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S축 대칭이라고 했었지. 기억나? 그래가지고 얘가 0보다 작은 곳, 다시 얘기해서 이 보라색 부분은 어떻게 하자? 얘를 X축 대칭한 이런 모양으로 하자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y는 로그 2의 x의 절대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보니까 로그 2의 x가 0보다 커지냐 작아지냐는 기준이 뭐야? x는 몇이 기준이야? 1이 기준이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로그 2x가 그대로 되는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됐지. 자, 그럼 얘 조금만 더 보자. 어떻게 보니까 얘랑 이 두 개는 어떤 관계야? X축 대칭이네. 그치? 맞아?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마이너스로 주어지냐? 마이너스로 잘 안 주어질 거야. 어떻게 주어지냐면 선생님이 로그 공식 중에 진수하고 밑이 무엇인가의 거듭 제곱일 때 앞으로 빼내는 방법을 알려줬었지. 그치?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아니고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다 라고 많이 표시를 할 거 알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로그 2분의 1의 x다 라고 많이 쓸 거 알겠어? 이해돼? 그래서 얘도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로그 2분의 1의 x다 라고 줄 거야. 이해가 됐지?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뭐 로그 2의 x랑 로그 2분의 1의 x를 비교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아 절대값 로그 x랑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또 x축 대칭이랑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가 됐지? 됐어? 그럼 왼쪽도 똑같은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얘도 무슨 얘기야? x가 절대값이 x에 쳐져 있으니까 0보다 클 때는 크거나 뭐 클 때라고 할까? fx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맞아?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써주면 되겠어? 이해돼? 그러면은 이 얘가 나타내는 건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쓰내겠지. 됐지? 근데 얘가 나타내는 게 뭐야? y축 대칭이잖아. 됐지?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 좀 확대해서 보면 자 x가 0보다 큰 곳에서는 fx 그대로 간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렇게 생긴 애에서 여기 지수함수 여기 파트에서 0보다 큰 곳에서만 얘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라고. 이 파란색 같이 알겠지? 그리고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이 파란색 부분만 y축 대칭한 얘가 생기는 거라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음수 쪽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겠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어떤 절대값이 함수에 붙어서 나오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거야. 그러면 그거는 너네가 일단 그래프부터 그리면서 접근하면은 할 수 있을 거야, 충분히.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다들 됐지?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어떻게 활용이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자. 로그함수까지는 안 하고 지수함수에 대해서만 좀 보고 오늘 끝내자, 알겠지?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보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너네한테 스토리를 얘기했냐면 지수함수란 게 있었어. 자, 지수함수의 특징을 보니까 얘는 무슨 함수였어? 1대1 대응이었어. 기억나지?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니까 뭐가 있냐면 역함수가 존재할 거야.
됐어? 그럼 이 역함수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로그 함수였어. 됐지? 그럼 무슨 얘기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활용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냐면 얘네가 이용이 될 거라는 거야 이제부터.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얘기,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쭉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1대1 대응이란 건 무슨 얘기였냐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지. 맞아? 그럼 다시 얘기하면 y값이 같다는 거는 x값이 같다라는 소리겠지. 라는 게 교과서에 있는 이해야. 됐어. 다시 얘기하면 y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 라는 얘기겠지. 이해돼? 자 그래서 봐보자. 문제 1번에 1번을 보면 1번을 보니까 어떻게? 얘랑 같대.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 밑을 치로 나타내는 어떤 지수꼴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느낌이 오겠지. 그래서 7의 x제곱은 49는 7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y값이 같으면 지수가 x값이 같다. 그래서 얘는 x가 2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어. 다들 이해돼? 자, 두 번째도 보니까 8분의 1하고 32분의 1이야. 그래서 얘도 또 같다라고 두려고 봤더니 선생님이 계속 소인수분해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지. 그래서 2분의 1은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고 걔를 x 플러스 2제곱한 게 32는 2의 5제곱이니까 5제곱한 거에 x제곱이구나 해주면 되겠어? 됐지? 그러면 y값이 같으면 얘랑 얘가 같다. 그래서 3x 더하기 6은 5x라서 x는 3 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어? 이해됐지?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어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 다시 해서 어떤 지수 방정식이라는 걸 풀기 위해서는 또 뭐를 비교해야 돼? 밑이 같을 때만 가능한 거야. 이해해야 돼? 무슨 얘기냐? 밑이 같을 때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3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x는 3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해돼? 그럼 이 x는 뭘까? 이 x는 로그에 그냥 정의를 쓰면 돼. 이해되지? 2라는 애가 3의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x다. 그치? 그래서 이거의 답은 이거다라고 해주면 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로그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한 건지 알겠지? 이해가 됐어? 그래가지고 밑이 같을 때는 지수끼리 같다. 로그의 진수끼리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밑이 다를 때는 그냥 순수하게 걔네의 정의를 쓰면 돼. 알겠지? 이해가 됐지? 응. 자 그러면 방정식 했으니까 이번엔 부등식도 있겠지. 부등식은 어떤 얘기냐 보자. 자 x가 밑이 1보다 크대. 다시 얘기하면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겠지. 증가함수일 때 이렇게 된대. 무슨 얘기야? y값이 커지면 x값도 커진다.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지 맞아? 그치? 그래서 무슨 얘기야? y값이 더 크면 얘네에 상응하는 대응되는 x는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증가함수일 때. 맞아? 자, 두 번째로 밑이 0과 1 사이라는 거는 얘는 감소함수란 거겠지. 그럼 감소함수라는 거는 y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x값은 더 작아진다는 얘기겠지. 함수 자체가 내려가는 형태니까. 맞아. 다시 얘기하면
y값이 더 커졌다고는 하지만 이거에 대응하는 x값은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다 라는 뜻이야. 이해가 됐어? 자, 그래가지고 문제 2번을 보면, 자, 문제 2번에 1번을 보니까 3의 x 플러스 2가 81이라는 거는 3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쓸게 알겠지? 자, 그럼 뭐부터 보자?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보자고 알겠지? 밑이 1보다 크니까 x 플러스 2가 4보다 작다. 다시 얘기하면 x가 2보다 작다라고 해주자고. 이해되지? 자, 3번을 보면 3번을 보니까 밑이 0.25랑 0.5야. 그러니까 뭔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 보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게 나오면 분수도 웬만해서 표현을 해봐야겠지. 소수는 이런 표현 쓰기 그렇지만 좀 초등학교 때 썼던 거지 우리가. 그치? 초등학교 때는 소수도 표현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소수보다는 분수도 많이 표현하잖아. 그치? 그래서 분수도 표현해보니까 0.25라는 애는 4분의 1이네. 4분의 1에 x 빼기 3. 그리고 0.5는 2분의 1이겠네. x 플러스. 됐어? 자, 그러면은 얘를 바꾸기 위해서 다시 해보면 4분의 1이란 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2분의 1이란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거라고 쓰면 되겠어. 그럼 어때? 밑이 1보다 크니까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얘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x가 7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어. 다들 이해돼?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처음부터 얘라고 써도 되지. 맞아. 그러면은 밑이 0과 1 사이니까 얘네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라고 써줘도 되겠어? 그래서 x가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줘도 돼야겠지. 됐지? 그러니까 밑은 그때그때 너네가 상황 봐서 더 계산하기 편해 보이는 쪽으로 가면 돼야겠지. 이해가 돼? 근데 밑 조건을 자꾸 따지는 이유가 뭐겠어? 밑이 미지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걔네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나눠줘야 된다는 소리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기 때문에 밑을 꼭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우리는 뭐를 주의하자?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밑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 됐지? 밀같이 보이긴 하지만 밑이야 밑. 선생님은 밀을 이런 식으로 쓸게. 그리고 그러니까 니을을 이렇게 쓰고 티귿을 이렇게 쓸게. 알겠지? 이거는 잡담이지만 선생님 집의 특징이야. 공부는 못해도 글씨는 잘 써야 된다라고 옛날부터 가르치셨거든. 그래서 글씨가 F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잖아. 그치? 이게 원래 F가 나 이거 잘 못 따라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쓰냐면 선생님이 알파벳 음보다 필기체를 먼저 배웠어.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원래 F도 옛날에 이렇게 썼었어. 항상 FX를.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고 근데 잘 못 알아보는 거야 친구들이. 그래서 바꾼 게 이제 어쩌다 바꾸긴 바꿨는데 이렇게 형태가 나온 거야. 알겠지? F를 이런 식으로 옛날에 뭐냐 갑자기 이상해. 이런 식으로 쓰던 거가 습관이 남아가지고 알겠지? 그래가지고 글씨가 만약에 못 알아보겠으면 얘기를 해줘.
좀 특이한 게 많아. S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거든. 그럼 여기를 꼭 구부리다 보니까 숫자 5랑 차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5 아니야, 알겠지? S야, S. 이게 손가락이 얇아서 그런지 이렇게 곡선을 잘 못 그리겠어. 곡선을 빨리 못 그려, 잘. 봐봐, 점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꺾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두 문제만 빨리 풀고 끝내자, 알겠지? 자, 어느 공장에서 문제 3번을 보면 625만 원을 투자하여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를 구매했대. 자, 이 기계가 가치가 매년 20%씩 감소한대. 그러면은 점점 80%씩 간다는 얘기겠지. 1년이 지날 때마다 월의 값어치에. 그럼 80%는 분수로 표현하면 5분의 4겠지? 그래서 우리는 625만 원을 단위로 생각한다면 단원이 된다. 그러면 625가 5분의 4의 n제곱이 되겠지. n년이 지나면은. 근데 얘가 어떻게? 256만 원이 될 때 n을 구하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은 5분의 4의 n제곱이 625의 256이구나. 생각해주면 되겠어? 자, 그럼 우리는 기준이 되고 싶은 게 5하고 4야. 그럼 얘도 5하고 4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해봤더니 625는 5의 4제곱이고 256은 4의 4제곱일 거야, 알겠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n이 4구나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됐지?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어느 치료제에 투여한 직후의 혈중 농도는 이거래. 자, 이런 문제가 너네 간혹가다 나올 거 알겠지. 모의고사에도 나올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뭐 혈중 농도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의학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알겠지? 너네는 이것들을 읽어보고 뭘 파악해야 되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수치가 몇인지가 중요한 거 알겠지? 수치를 찾아내야지. 여기서 혈중 농도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투여한 직후 0.64구나. 그런데 이 혈중 농도라는 거는 매 시간 25%씩 줄어드는구나만 파악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투여하면 100분의 64인데 얘가 어떻게 25%씩 줄어드니까 1시간 지날 때마다 4분의 3씩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 얘가 이제 n시간이 지나겠구나가 되는데 얘가 처음으로 얘보다 이하가 되는 거는 몇 시간 후인지 구하지. 그러니까 얘가 100분의 27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는 n을 구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문제 해보면 100 지우니까 4분의 3의 n제곱이 64분의 27이겠지? 됐어? 자, 그러면은 4하고 3이니까 64, 27이니까 4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n이 이겠구나 라고 풀면 될까? 틀려. 왜 틀릴까? 이렇게 하면 틀려. 왜 틀릴까? 항상 뭘 따져야 된다? 이 밑이 0과 1 사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 부호가 반대가 되겠구나 라는 거 꼭 따져줘야 되겠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3시간이 지난 후부터 우리는 0.27보다 작아지는구나. 이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돼? 그리고 가끔가다 얘가 깔끔하게 안 떨어질 때가 있어, 알겠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시간이잖아. 몇 시간이잖아. 그치? 근데 4분의 3시간 이런 거는 잘 표현을 안 하잖아. 그치? 4분의 3시간이면
45분이긴 하지만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 시간이라든지 얘가 만약에 자연수일 경우에는 딱 안 떨어지면 우리가 적당하게 때려 맞출 줄 알아야 되겠지. 우리가 이거 계산했더니 한 2점 몇이면 될 것 같아. 근데 걔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아 얘가 3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이 밑에 있는 얘를 맞춰준다라고 생각은 하되 딱 안 맞춰질 때는 문제에 주어진 얘가 꼭 자연수일까? 자연수여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될 거라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지수함수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어떻게 합쳐질 거냐 어떤 식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너네한테 나타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고생 많았어.